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한 피아노 수업을 위해 영상을 만드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오선 노트를 활용해서 개 이름을 확인하기 전에 하면 좋은 활동과 그리고 아이들과 눈사람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선생님도 아이들도 억지로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때 하면 좋은 피아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실 거죠? 그럼 출발! 첫 번째로 줄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고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줄과 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만 저학년 그리고 유아 친구들은 줄과 칸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때 저는 활동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줄칸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뒤 오선 노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개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활동지를 활용해서 줄칸 개념을 배우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줄과 칸을 아파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책을 처음 보면 줄과 칸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어느 곳이 첫 번째 줄인지 그리고 어느 곳이 첫 번째 칸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의 비유를 하면 조금 덜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아파트들을 줄 아파트라고 할 거야 하고 설명한 뒤 문을 그려줘요. 그리고 또 칸 아파트에도 문이 있겠지 하면서 칸 아파트 문을 그려줘요. 그리고 난 뒤 우리 아파트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몇 층이더라?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1층이라고 바로 대답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줄 아파트도 1층부터 시작해 줄 거야 하며 1, 2, 3, 4, 5 순서대로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옆 동네 칸 아파트도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몇 층으로 시작할까? 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1층이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 난 다음 아이들에게 항상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줘요. 그럼 우리 줄 아파트는 몇 층까지 있지? 그리고 칸 아파트는 몇 층까지 있지? 하면 5층과 4층을 각각 대답하겠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개 이름을 찾을 때 그리고 헷갈려 할 때 그때그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줄칸 아파트 활동지를 통해 아이들과 줄칸 개념을 확인하셨으면 오선 노트에 적용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에 맞는 개 이름들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에 맞는 개 이름들을 직접 아이에게 그려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눈사람을 활용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활동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사람 박자표 활동지를 제가 직접 들고 나와봤어요. 눈사람을 직접 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활동지를 주고 있고요. 평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빈 A4 용지에 직접 눈사람을 그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눈사람 박자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직접 눈사람 안에 숫자를 넣으면서 다시 한번 박자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숫자를 써서 박자표를 완성시켰어요.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는 직접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보단 아이들에게 몸통에는 숫자 4를 써주세요. 머리에는 숫자 2를 써주세요. 하며 게임하는 방법 하나, 또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 이 박자표는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박자표를 만들어줘야 될까요? 하며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게임을 하시며 박자표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종이접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아노 모양을 종이접기 하는 건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검은 건반 2개, 3개 친구들을 꼭 복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피아노 종이접기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아이와 색종이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로 반을 한번 접어 주실 거예요.
다음 또 반을 접고 이 상태에서 또 반을 접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실게요. 그런 다음 이 두 부분을 반으로 올려서 접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또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을 상태에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이 모양에서 그 다음 옆에 부분을 접어주시고 또 옆에 부분도 접어주시면 피아노 모양이 완성이 돼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이 부분에 건반을 직접 그리면서 건반 개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선 부분을 꼭꼭 접어주시면 서 있을 수도 있게 되고요. 검은 건반, 흰 건반을 직접 그려보면서 피아노의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요. 오늘도 이렇게 3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문하기예요. 제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의 수업 방식을 참고해 주실 때 아이의 특성 그리고 그날의 수업 분위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수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안녕!